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네.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전직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준서가 적을 만들면 어떡하니. 정치인 황교안은 무슨 정치로 국민들에게 나설 것인가. 조홍천 의원. 예. 우리 실명으로 갑니다, 무조건. 네. 댓글에 칭찬이 일색입니다.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거.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발걸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당 셀프 디스 시간 마련했거든요. 네. 그냥 오늘만 사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당에서 쫓겨날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숟가락 얻지 말고 적정수에서 좀 감싸주는 여유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각오들이 대단하신데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병민 위원,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럴 거면 왜 사과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 아마 채 얼마 지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많은 표를 몰아줬던 국민들의 마음도 그래 잘못된 과거를 딛고 새로 갈 거니까 새 출발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였을 텐데 네.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전직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국회의원에게 나왔죠. 서병수 의원. 예, 이게 지금 선거 전이었으면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 다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일 없어야 된다는 마음, 그런 다짐으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와, 서병수 의원이 중진 의원인데 대놓고 비판을 해버리시네요. 최다선 의원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면론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탄핵 네.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당내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유독 사면 발언을 끄집어내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면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 탄핵과 과거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책임 있는 정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사면해라, 잘못됐다 얘기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생겨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위한 당권에 도전하나 대권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의 자기 정치 때문에 혹시 전직 대통령 이용하는 거 아니야? 시원하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는 과정에 진정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 쉽게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분석 날카로워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앞으로는 탄핵 부정 얘기는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없을 겁니다. 사면 얘기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사면 얘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기 이렇게 때문에 정리합니다. 시원시원하시네.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땐 되게 영리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탄핵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뭔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로 김무성 전 대표까지 나서갖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딱 정리를 하고 뭔가 방향 제시를 딱 하는 게 이게 예전과는 다른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확실히 제대로 배웠다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인정. 이게 오늘은 이제 그 셀프 디스니까 네. 디스하면은 거기 얹지 말고 좀 응원해 주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네. 번째 이거는 좀, 친구를 네. 잃었다? 저는 지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예. 민주당은 좋은 친구 하나를 잃었고 국민의힘은 좋은 친구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저는 그게 진중권 전 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표현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있는 이 젠더 논쟁 속에서 우리 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갈등의 마찰이 일었는데 네. 그 쭉 칼럼에서 진중권 교수 얘기 중에 준서가 적을 만들면 어떡하니 친구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 불에 기름을 얹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갈등 구도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젠더 문제들이 조금 우리 당내의 여론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연일 진중권 교수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갈등 고조가 거의 오늘은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은데 이러다 자칫 우리의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이 남자 등에 대한 이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남성, 여성 간의 정치 대결화되는 구도 속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촉발되는 순간 과연 이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거 측면에서 잠깐 좀 정리 좀 비판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남 관련해 가지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나 그 이준석, 하태경 의원 등등이 네.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은 양성평등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 서두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성별 그리고 지역
이념 등에 대한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는 제발 이런 편가르기 그만하고 모두를 위한 국민 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은 정강 정책이 국민의힘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갈등에 편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정치인의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김병민 위원 이준석이 말씀을 다뭐 돌려가게 하면서 이석현이 훌륭한 정치인인데 이 문제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자연스럽게 또 여기서 추임새 한번 넣어주셔야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근데 하여튼 좀 봉인 해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이렇게 숨겨왔던 이제 좀 본능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근데 중진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못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방향 제시라고 뭐 이렇게 국민들이 싫어할 얘기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 장제원 의원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약간 옆에 또 붙이기네요. 정치인의 발언에 네. 대해서 우리는 뭐 누군가가 통제한다 그래서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금태섭 전 의원처럼 징계를 하거나 당을 떠나게 하는 자, 오늘 모습들을 자당 세포입니다. 오늘 자당 세포. 짧게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돼요? 워낙 오늘 솔직하니까 이럴 때 막 몰아붙이면 지금 다 나올 것 같아. 황교안 대표. 예. 지금 뭐 시동 거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뭐 모든 할수 행보들은 있죠. 본인의 선택이고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인들이 내가 당대표를 되거나 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않는 정치인 황교안은 무슨 정치로 국민들에게 나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인 황교안은 어떤 정치로 국민들의 삶의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쭉 해준다면 훨씬 네. 더 큰 보탬이 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죄송한 뒤에 누구 있어요? 아주 용감하시네. 그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뭐 그만해, 이제. 한마디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는 좀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평생을 살아왔던 윤여정 씨의 삶을 보면 왜 모두가 최고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최종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최중에서 조연의 위치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이런 갈등 구조들은 싹 정리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댓글에 칭찬이 일색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보기 좋다. 네.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거. 아니 그리고 김병민을 당대표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보셨죠? 네네.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문제다. 저희가 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뽑는데 안타깝게도 기사화가 안 돼요. 이 이준석, 진중권 두 분이 싸우는 것만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흥행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이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선 내년 3월 9일인데 저희가 이기려면 지금 쪼그려들었잖아요, 지지층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51%가 돼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줄어든 지지층 외에 어떤 지지층을 더 확보해낼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그냥 뭐 민생을 위하여 그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생을 위한 유능한 정당은 어느 정당에나 해야 되고 어느 때나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당원들이 당대표한테 기대하는 거는 내년 3월 9일 우리가 승리의 그날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지 이 비전 제시를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지지층 중에 어떤 층을 타겟으로 해갖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 건지 이거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보니까 당원들이 어떻게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지 되게 혼동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하고 친한 게 좋은 건지 덜 친한 게 좋은 건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들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물론 이제 생각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되시자마자 비전을 제시할 걸로 기대는 해보는데 혹시 보실까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전당대회 모습인 지금 거죠. 말미에 약간 대통령과 친하냐 안 친하냐 이 얘기는 네. 이제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말 같은데 네.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권리당원들이 이제 문자 폭탄 두고 이제 네. 비판적인 목소리 조홍천 의원. 예. 네. 우리 실명으로 갑니다. 무조건. 네. 그럼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일단 저도 의원이 돼서 일단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문자 있고요. 폭탄이라도. 일단 의원이 돼야 받는 거고 물론 이제 저도 SNS로 문자로 사실 욕도 많이 받는데요. 네. 저도 이제 아마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 당원들이 보낼지도 모르는데 뭐 욕설이나 업무방해 수준으로 계속 보내는 거 아니라면 사실 의원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원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했나. 이분들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엄청나게 글을 쓰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 의원들이 거기 가서 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사실 불편하시긴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국민의 두 번째 거 바로 자, 갈게요. 선과 악의 대결. 예. 이게 사실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세대다. 반면에 보수 정당은 군사 정권의 옹호자 또는 뭐 침묵했던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우리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탄핵까지 초래한 정당이기 때문에 설마 국민들이 저쪽을 지지하랴.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조금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우리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지 않으면 영원히 저희는 다수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좀 더 간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사람이 정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당에다가도 좀 이제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니까 당의 충정 어린 호소 한 마디씩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네요. 국민의힘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하는 정치인들이 한 발쯤 뒤로 물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야, 국민의힘 달라졌구나. 네. 진짜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또 싸우면서 과거처럼 반목하는 정치하지 말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원외 정치인은 정말 절실하거든요. 우리가 대선에 지게 되면 저의 미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데 우리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 보궐선거 때 전략 비전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름 당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도 소속돼 있었고 우리 당이 일주일 또는 한 달 뭐 이런 전략만 세울 게 아니라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을 이 대권 후보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당이 주도적으로 9월 9일 당내 경선 전까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서 저 같은 원외 정치인한테도 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계기로 두 분 공천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매우 용기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